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즘 보면 그 청와대하고 검찰 그리고 추미애하고 검찰이 이렇게 그 충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윤석열이가 권력에 맞서는 그런 외로운 투사와 같은 모습입니다. 추미애를 앞세운 청와대가 윤석열이의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니까 윤석열이가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일까요? 이 청와대와 추미애가 윤석열이하고 충돌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, 이런 최근의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는,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? 지금 이 남은 우파 검사들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, 이 윤석열이가 총장으로서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이 검찰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이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가 항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, 즉 윤석열이가 이 총장으로서 검사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검사들이 총장이 나서서 막고 있는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윤석열이는, 여러분 그 냄비에서 보면은 그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수증기가 나올 때 글로 배출이 돼 가지고 압력이 높아져도 냄비 뚜껑이 디비지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러한 조그만 구멍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압력이 높아진다면은 이 냄비 뚜껑이 뒤집어지겠지요. 말하자면은 이 윤석열이가 냄비 뚜껑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구멍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는,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 부장 밑에 신복 과장이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각각의 과장들은 다 이 부장의 신복이지만은 그 과장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추미애하고 윤석열이가 이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각각은 다 이 문재인의 신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가 뭐 추미애하고 충돌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를 우파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윤석열이가 청와대하고 이 추미애하고 충돌을 최근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우파 검사들에 대한 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검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이의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런 그 연출된 쇼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은 이 추미애하고 윤석열이가 충돌한다고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가 우파가 아닌 것이고 이 좌파들 내부적으로 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 두 번의 이 우파 정부를 거치면서 이 검찰 수뇌부에 이 많은 그 우파 검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1개 팀장에 불과했던 윤석열이가 무려 5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런 우파 검사들의 수뇌부 속으로 끼어든 것이죠. 말하자면은 이 우파 수뇌부 검사들의 한 중앙에 끼어든 윤석열이가 그 주변에 있는 이 우파 검사들을 쳐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돼 가지고 첫 번째 그 인사를 했던 것이 아마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검사 인사가 있었는데, 그때 많은 이 우파 검사들이 숙청됐지 않습니까? 그때 이 윤석열이가 이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제가 이 시점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아직도 이 탄핵판이 뭐니 하면서 이 탄핵 국회의원 뭐 62명이니 63명이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자,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국회의원 62명이 뭐 민주당보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더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어쩌면 이 김정은이보다도 그 탄핵 국회의원들을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 자, 그런데 요즘 보니까 찬탄파, 사탄파 같은 아주 이 희한한 용어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좌파들이 만들어낸 이 용어 전술에다가 우리 우파들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, 어떻든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,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을 이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,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그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? 자,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직장으로 말하면 해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
이 구속을 시키고, 그것도 이 엽기적인 살인마보다 더한 이 종신형을 때렸습니다. 자,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이 원안에 사무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종신형을 때린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하느냐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현상들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것입니까?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? 바로 그것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선동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또 선동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소는 살아생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죽어서까지 이 고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그 꼬리까지도 꼬리곰탕이고 머리까지도 소머리곰탕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좌파들은 선동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해서 구속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번에는 그 구속에 대한 탄핵 사유를 가지고 또다시 우파들을 분열을 해서 뼈까지 꼬아먹고 있습니다. 우리 우파들이 이렇게 저들의 선동에 또다시 이렇게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를 증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. 우리가 이 사고를 할 때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 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공무원들 같으면은 젊어서 이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이 정년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한 30년 넘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 이 서너 단계 정도 이 승진을 하면은 그것이 끝입니다.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이 무려 5단계를 승진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죠. 자, 이런 것을 이렇게 그 2년 만에 5단계를 승진을 시키고 이 검찰총장이라는 엄청나게 이 중요한 보직을 맡긴 사람을 보통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겠습니까? 단순히 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2년 만에 5단계를 승진시켜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이런 자리에다 맡기겠냐는 것입니다. 이런 정도 일이 벌어지려면은 이것은 단순히 코드가 맞는 정도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이 골수 좌파로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이를 왜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? 그것이 바로 이 조국 사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? 조국 사건 때문에 이 윤석열이가 이 조국이를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이를 우파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조국이의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? 조국이가 어떻게 됐습니까? 혹시 검찰은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이 그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들을 막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? 물론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그렇지만은 여러분, 이 조국이의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이 부도덕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아무리 그 일방적으로 법원이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국이 범죄 혐의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똑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이 파장이 또 이 양형 기준에서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. 그런데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조국이 범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뒤덮었습니까? 자, 그렇다면은 이 검찰이 제대로 기소만 했더라 하면은 아무리 법원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조국이가 저렇게 이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겠냐는 것입니다. 구속도 안 되고. 제가 그 앞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비교적 이 상대적으로 기각되기가 가장 쉬운 사건이 이 유재수 사건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 첫 번째로 기소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? 다음날 바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웅동학원이라든지 조국펀드라든지 입시비리라든지 아주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 죄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범죄들을 갖다가 바로 다음날 불기소 기소했지 않습니까?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? 자, 이것이 우연히 날짜가 일치했다고 보십니까? 이게 검찰의 어떤 노림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? 자,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이 조국이를 비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장기간을 시위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꾸역꾸역 조국이를 갖다가 억지로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. 아니,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? 그것은 제가 이 여러 번 앞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국이라는 것은 한낱 배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. 이런 조국이를 갖다가 마치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취해가지고 그런 조국이를 잡는 윤석열의 모습을 연출시킨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이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이런 윤석열이가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.
아직도 이 스토리를 모르시겠습니까? 그러면 지금은 이 검찰개혁이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조국이가 왜 투쟁을 하느냐?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으로 이 그 우파 검사들을 다 쳐내기 위해서 이 윤석열이가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냄비 뚜껑에 있는 그 조그만 구멍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이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검찰 반발을 무마를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혹시 이 방송을 그 다른 유튜버들도 보고 계시다면은 그것이 소형 유튜버든지 대형 유튜버든지 간에 이러한 좌파들의 전술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윤석열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우리 우파들을 괴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특 A급으로 이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. 요즘 그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노란 딱지가 좀 잠잠했다는 그런 게시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도 이 1의 예외 없이 이 100%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광고 수입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우파를 위해서 이 영성TV의 존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1년간에 한 10,000원 정도 후원을 해주신다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요즘 보면은 그 멤버십이라든지 뭐 정기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월간 단위로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소박하게 비교적 부담이 좀 작게 1년간에 그 10,000원 정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물론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더 많은 후원을 해주신다면은 더더욱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평상시에 이 후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1년간에 한 10,000원 정도만 후원을 해주신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그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파 방송을 지킨다는 그런 애국적인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1년간에 그 10,000원이라면 큰 부담이 없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이 애국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